의사도 말 안 해주는 치매 전조 증상. 이 감정 변화로 시작됩니다. 감정이 먼저 변한다. 치매, 기억보다 먼저 오는 신호. 많은 분들이 치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기억력 문제입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거나 몇 번을 이야기해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이 치매의 전형적인 이미지로 굳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증상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안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억력 이상보다 먼저 나타나는 아주 미묘한 변화, 바로 감정의 변화가 시작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기능만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공감, 판단, 통제와 관련된 부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해마는 기억뿐 아니라 감정과 사회적 행동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들이 서서히 손상되기 시작하면 기억력에는 큰 변화가 없더라도 감정 표현이나 반응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섬세하고 다정했던 분이 요즘 따라 무표정하고 무덤덤해진다면, 혹은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거나 상대방의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늘었다면 그건 단순히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상 기억은 괜찮은데 사람이 좀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 가족들을 많이 봅니다. 이전에는 함께 웃던 드라마를 봐도 반응이 없어요.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혼자 토라져 있어요. 이런 말들이 들려오면 저는 늘 감정 반응의 변화를 먼저 살핍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적 기분 변화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런 감정의 변화가 기억력 문제보다 훨씬 더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작고 일상적인 변화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대인관계가 줄고 의욕이 떨어지고 사회적인 활동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야 기억력 이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의 변화를 나이 들어서 예민해졌나 보다, 요즘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의 경우 갱년기, 스트레스, 가족 간의 문제 등과 겹쳐 보여서 이런 신호를 치매와 연결짓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요즘 유난히 무기력하거나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혹은 주변에서 감정의 변화나 반응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감정은 기억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변화, 혹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내가 이전보다 쉽게 예민해졌다면 그 자체가 건강의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력만 살피는 게 아니라 감정의 변화도 치매의 중요한 전조신호로 인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억은 멀쩡한데 사람이 달라졌다. 사례를 통해 보는 감정 변화. 기억은 멀쩡한데 사람이 조금 달라졌어요. 제가 가장 자주 듣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당사자는 큰 변화 없이 지내는 듯 보이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보기엔 분명 이전과 다른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변화는 대개 성격이나 감정 반응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 시간 가족을 돌보며 활기차고 다정하던 70대 여성 A씨는 어느 날부터인지 가족 모임에 점점 참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오면 제일 먼저 안아주고 간식이며 선물도 미리 챙겨두던 분이었지만 최근엔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말하며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본 딸은 처음엔 단순한 무기력이나 우울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특히 손주의 생일을 기억하고는 있지만 그 생일에 대한 기대감이나 감정 표현이 거의 없어진 것이 이상했다고요. 또 다른 사례로는 늘 밝고 사교적이던 60대 남성 B씨입니다. 주변 지인들과의 골프 모임, 등산 모임을 이끌 정도로
사람을 좋아하고 대화도 잘하시던 분인데 최근 들어 자주 짜증을 내고 사소한 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줄고 대화 중 괜히 말 걸었다는 식으로 불편해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압도 정상이었고 기억력도 또렷했기에 처음에는 치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정의 변화는 너무 일상적이고 개인의 기분 변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가족들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변화들은 특정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 감정 표현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웃을 일에는 웃고 슬픈 장면엔 눈물도 글썽이던 분이 최근에는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고 감정 기복 없이 무덤덤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예민함이 커집니다.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받거나 예전에는 그냥 넘기던 일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늘어납니다. 이를 두고 주변에서는 요즘 왜 이렇게 가칠해졌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정 조절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 대인관계가 줄어듭니다. 특별히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친구들 만남을 피하고 가족 행사에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귀찮음이 아니라 감정적 공감 능력이 줄어들면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 중 상당수가 이런 감정 성격의 변화를 겪은 뒤에 몇 달 또는 몇 년 후에야 기억력 이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기억은 나중에 문제되지만 사람다움은 먼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저는 치매는 기억의 병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다움이란 건 결국 감정, 공감, 태도, 표정 같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섬세한 변화들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물론 모든 감정 변화가 치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울증, 스트레스, 갱년기,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요인들도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계속 반복되고 기존의 성향과 분명히 다르며 주변 사람들까지 체감할 정도라면 한 번쯤은 뇌 건강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처음 시작되는 순간을 주변에서 놓치지 않는다면 조기 발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먼저 눈치챈다. 초기에 발견하는 관찰 포인트. 치매는 아이러니하게도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병입니다. 특히 초기의 감정 변화로 시작되는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왜 나를 이상하게 보느냐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이 가족의 관찰력입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 중 하나는 70대 후반의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먼저 상담을 요청하셨죠. 제 아내가 요즘 너무 예민하고 저를 자꾸 오해해요. 말 한마디 하면 서운해하고 표정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저는 혹시 기억력 이상은 없으신지 여쭤봤지만 남편은 기억은 정확해요. 다 기억하시고 약속도 잘 챙기세요. 근데 감정이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쁘거나 슬프다는 감정 표현이 줄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성격이 바뀐 것 같지만 사실 감정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변연계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그대로인데 사람다움이 사라지는 느낌. 그 미세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징후들을 가족이 눈여겨보아야 할까요? 첫째, 대화 중 감정 표현이 줄어듭니다. 예전 같으면 드라마를 보며 웃기도 하고 손주의 장난에 박장대소하던 분이 요즘은 그래 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하거나 심지어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정 반응의 감소는 치매의 초기 징후 중 하나로 특히 무감동증이라 불리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사소한 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다들 나만 왕따시키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이 늘어난다면 감정의 기복이 과도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 성격과 비교해 과도한 예민함이나 피해 의식이 늘어났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의 산물이 아니라 뇌기능 저하의 반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일상활동에서 흥미가 떨어집니다. 친목 모임, 산책, 취미생활 같은 일상적 활동에서 점점 빠지거나 귀찮다, 의미 없다는 말로 참여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활동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왜곡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 같은 말이 반복되며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이 말로 바로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큰 반발이 생기고 감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가족이야말로 조기 감지의 센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매일 얼굴을 보는 배우자, 주 1~2회 전화 통화를 하는 자녀, 가끔씩 만나는 손주들의 눈에는 조금만 변해도 달라 보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관찰과 기록, 그리고 따뜻한 대화입니다. 요즘 무기력해 보여서 걱정돼요. 예전보다 웃음이 줄었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변화를 자각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가족분들께 조심스럽게 감정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2주간 기분이 가라앉은 날은 며칠이었는가?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한 적은 있었는가? 웃음, 눈물 등의 감정 표현의 빈도는 어떤가? 이런 간단한 문항을 주기적으로 체크해보면 기억력보다 먼저 찾아오는 이상을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감정 변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라는 단정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되고 강해지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관심과 조기 인식이 그 어떤 약물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정 관리가 치매를 늦춘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상 루틴.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퍼즐을 풀거나 책을 읽는 활동을 떠올리십니다. 물론 이런 활동들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단순한 인지 훈련보다 감정 조절과 사회적 교류가 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억력 훈련보다 감정 관리가 더 우선순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와 전두엽, 해마가 기억을 다루는 부위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안정되면 뇌의 전체가 편안한 상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누적되면 해마의 기능이 저하되어 기억력과 판단력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상에서 감정을 다스리며 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렵고 부담스러운 활동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편안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루 한 줄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작지만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적어보는 것. 예를 들면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아침에 남편이 커피를 타줘서 기뻤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라도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뇌는 긍정적 감정을 회로처럼 기억하고 활성화합니다. 이런 감정의 저장은 치매 초기의 무감동증을 늦추는 데 매우 유효합니다. 두 번째, 음악 감상과 노래 따라 부르기입니다. 음악은 감정과 기억을 동시에 자극하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던 옛 노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는 과정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고급 훈련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에게 음악 치료를 적용한 연구에서 기억 회복과 불안 완화, 감정 반응 개선 등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 속 걷기와 가벼운 명상입니다. 아파트 안에서만 걷기보다는 되도록 나무와 꽃이 보이는 곳, 햇살이 드는 산책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음악을 듣지 않고 자연의 소리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불안정했던 감정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정돈해주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나누는 대화 습관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신의 기분이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로 표현하는 시간은 뇌의 언어 처리 기능과 공감 기능을 동시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혼잣말보다는 진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을 읽고 표현을 조절하는 과정 자체가 뇌의 건강한 자극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수다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다섯 번째, TV 감상 시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드라마나 뉴스, 예능을 볼 때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웃고 놀라고 때로는 눈물 짓는 과정 역시 감정 회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표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보다 표정과 목소리가 동원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뇌는 젊고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지키는 습관은 치매를 막기 위한 사치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할 뇌 건강 루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습관이 큰 돈이나 고난도의 기술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셨나요? 그 감정을 기억하고 표현하고 누군가와 나누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치매는 기억력보다 감정을 먼저 흔듭니다. 그리고 감정은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다시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